제가 오늘 책이 진짜 땡기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독서를 진짜로 해봐야겠다, 나도 독서를 통해 인생을 바꾸겠다 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다면 오늘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책 읽으면 좋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책 읽어야지라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정작 책은 안 읽고 책 읽는 이유나 들어보자고 이 영상을 켜신 여러분,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2년 전에 시작했던 독서와 글쓰기로 직장인에서 벗어났고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고 있는 지금, 독서와 글쓰기가 인생을 바꿔준다라는 말을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독서와 글쓰기로 인생이 바뀌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분명히 독서와 글쓰기를 습관으로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기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과 통찰을 단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책을 읽어야 과거의 경험 위에 발전을 쌓아 올릴 수가 있다 라던가 하는 이런 우리가 알만한 얘기 말고요. 보통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를 이런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2년 전에 독서랑 글쓰기를 습관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사실 기대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책의 지식들을 내 삶으로 끌고 올 수 있다라면 인생에 있어 유용한 무기들이 막 늘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데 오늘 저는 예상 범위 밖의 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왜 예상 밖의 걸 말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이미 앞서 얘기한 그런 이유들을 알고 독서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결국 독서 안 하고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거잖아요. 이미 그걸 알고 독서를 해봤지만 뭔가 실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사실 독서를 통해서 한 권으로 압축돼 어마어마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흔히 가성비를 생각하게 돼요. 시간 대비, 가격 대비 이렇게 효율 쩌는 게 있다니 싶은 거죠. 그런데 되게 역설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해보고 느끼셨겠지만 아니 이게 지금 가성비 좋은 게 맞아? 이게 맞아? 싶은 거죠. 가성비라는 건 생산성이 좋고 효율이 좋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독서를 해보면 사실 이게 생산성과 효율이 엄청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효율이 엄청 떨어지는 게 맞죠. 독서라는 게 일단 시작을 하면 시간 투입이 많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읽기 시작하면 이게 읽고는 있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다 읽고 나도 뭔가 해냈다라는 뿌듯함, 그리고 뭔가 좋았어 라는 감동, 이런 것만 남지 내 삶에 뭔가 진짜 도움이 되었냐라고 묻는다면 솔직히 잘 모르겠는, 그래서 예상했던 독서의 장점은 잘 모르겠고 뭔가 실망스럽고 나랑은 좀 안 맞는 방법 같고, 그래서 독서 손절.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독서랑 글쓰기를 습관으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그냥 꾸준히 하기로 마음먹으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막상 독서를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책 내용이 눈에도 잘 안 들어오고 막 딴 생각하고 있고 하품이나 쩍쩍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겠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2년 전에 시작했을 그때 목표가 조금 달랐어요. 책을 통해 지식을 얻는다거나 뭔가 성장을 하자라던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책을 읽은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해보자. 책에서 그러는 거죠. 2년만 꾸준히 하면 뭐래도 실패를 안 한다는데 난 여태까지 다 실패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해보자. 눈 딱 감고 한 달이라도 한번 꾸준히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생산성, 효율, 가성비 이런 거 다 있고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는 느낌이 나더라도 꾹 참고 매일 꾸준히 독서랑 글쓰기로 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한 거죠. 그렇게 꾸준히 2주 정도 지나니까 그제서야 글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더니 2달이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효과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생각의 힘. 생각의 힘이 길러지더라고요.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인류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뭔가 유달리 가지고 있는 힘이 있었다면 그게 뭐였냐? 바로 생각하는 힘이었어요. 이 생각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눈부신 진보를 인류만이 이뤄낸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지금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냐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대부분은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산다면 응당 우리도 뭔가 인류의 진보에 기여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인류를 진일보시키는 사람들이 가졌던 힘은 생각하는 힘이었던 겁니다. Think different 까지는 아니어도 just think, 그냥 생각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생각이라는 걸 안 하고 삽니다. 야 오늘 점심 뭐 먹을래? 이런 질문에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나 오늘 어때서 오늘 이런 거 먹을래?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런 순간 저는 선택에 장애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선택에 장애가 있다는 거는 사실 뭔가를 선택할 때 기준이나 근거가 명확하게 있지 않으니까 뭘 선택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인 거죠. 사실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에너지 효율상 좋습니다. 생각하는 것에는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되도록 안 하는 쪽으로 진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본능에 역행하는 거죠. 의식적으로 내가 뭔가 생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살게 되면 생각이라는 것 자체를 안 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평소 근육 단련을 안 한 사람은 아령 들어 올리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이게 힘이 없어서 못 드는 거거든요. 생각도 똑같아요. 작은 선택조차도 하기 어렵다라는 거는 사실 생각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힘이 없으니까 생각을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점점 더 귀찮아지고 더 안 하게 되고 생각하는 힘이 점점 더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생각할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한테 맡겨요. 남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 중에 가장 그럴듯한 걸로 결정을 합니다. 뭐 쉬운 예로 물건 사려고 할 때 후기 보고 결정하고 친구들 추천받아서 물건 사고 뭐 이런 행위 자체가 나쁘다라고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행동의 흐름이 익숙해져서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저도 남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한다면 그게 내 삶이 맞는 건가? 내 생각이 주체가 되어서 결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결정들이 연속된다면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행복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봤는데 이게 행복이 맞나? 이렇게 하면 성공이라서 해봤는데 이 성공이 지금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들을 결국엔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매 순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생각하는 행복, 나에게 맞는 성공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이뤄가는 삶을 살려면 필요한 게 뭐냐? 생각하는 힘. 그런데 그 생각하는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냐? 바로 독서와 글쓰기. 독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글쓰기랑 한 세트가 되어야 됩니다. 독서랑 글쓰기가 한 세트가 되어서 책을 읽으면서 내 생각을 글로 정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는 힘이 길러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던 거죠. 글을 읽으면서 전후 맥락을 보기 시작하면서 글로 써있지 않는 것들을 나름 추측하면서 읽게 됩니다. 이거를 행간을 잃는다라고 표현하는데 행과 행 사이, 그러니까 여기가 여백인 건데 거기를 잃는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간을 잃는다라는 거는 글로 써있지 않은 걸 읽어내는 능력인 겁니다. 이때부터 뭐가 생기냐 하면 통찰이라는 게 생겨요. 통찰.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독서가 아니라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라고 할 때 드는 생각들을 글로 정리를 하는 행위를 통해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초, 중, 고, 대학까지 거치면서 그렇게나 많은 책을 읽고 그렇게나 많이까지는 사실 아닐 수 있지만 또 그렇게나 많은 시험을 치렀는데 우리 삶에 써먹고 있는 게 많지 않은 느낌적인 느낌. 왜 그런 걸까요? 저는 단순 지식을 쌓는 행위가 결국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아는 건 많아지는데 실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건 많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런 단순 지식이 아니라 행간을 읽으며 통찰이 생긴다면 단순하게 지식들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된 것들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지식 운용 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지혜라고 부르죠. 이때부터는 이 생각의 힘을 통해 책뿐만이 아니라 영상이나 만남을 통한 대화 등등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들을 내 인생에 도움이 되도록 운용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생기는 거더라고요. 이 운영체제가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는 책을 통해 얻는 지식이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진짜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도 이제 진정한 호모사피엔스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제가 분석이라는 걸 모르던 사람인데 독서랑 글쓰기를 2달 정도 하니까 분석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기획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전후 맥락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이 길러지니까 어떤 플랜을 세우는 게 비로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체적인 판단, 나에게 유리한 판단들을 해나가기 시작하고 결국엔 이게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한 게 지금의 저. 그래서 저는 독서와 글쓰기를 나다운 성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주체적인 삶을 살면서 성공을 쌓아 나가려면 생각하는 힘이 무조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개별 독서를 통한 지식 습득의 관점이나 축적된 경험과 인사이트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가성비, 효율 측면에서 보지 말고 독서와 글쓰기를 습관으로 만들어서 내 삶을 성공시킬 수 있는 운영체제를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책을 읽는데 아무것도 기억에 안 남는다? 괜찮아요. 다만 왜 기억에 남는 게 없지? 라는 내 물음에 생각을 글로 한번 정리해보세요. 내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요인은 없는지,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나는 책 읽을 시간도 없고 오래 못 읽겠어요. 괜찮아요. 하루 딱 5분만 읽더라도 5분만 읽은 그 내용을 가지고
가지고 내 생각을 글로 한번 정리해보세요.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고 삶이 변화되는 운영체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테니까요. 이렇게 짧게는 2달, 길게는 석 달 하다 보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운영체제가 생길 겁니다. 이렇게 운영체제가 하나 생기면 이제는 책을 봐도 영상을 보더라도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걸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단순히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알게 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될 겁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사람도 있다가도 떠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가지게 된 지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서와 글쓰기를 꾸준히 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보세요. 삶이 바뀌기 시작할 테니까요.